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 스틸러들. 확실하게 봐볼자. 누굽니까? 이상민 양지열의 씬 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씬 스틸러 오프닝 오랜만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요새 어제 그 혼자 찬성표 던지시더니요, 막 당내에서는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는 어떤 소문을 들었고, 또 국민들 중에는 오랜만에 큰 박수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양쪽에 어떠십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아유, 참고 네. 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근데 제가 찬성표 던진 건요, 예.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죠. 예. 민주당 특검법은 추천권 등에서 문제가 있지만요, 민주당의 선동 왜곡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국민과 멀어지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예. 와우. 근데 예. 좀 아재 개그 한번 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더운데. 나라 중에 부룬디라고 있어요. 예. 부룬디 사람이 밥 먹으면 뭔지 아세요? 배부른. 배부른디. 배부른디. 네, 저보고 너무 나가란 말을 많이 해서 제가 배가 부른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방금 네. 무슨 뜻인지만 좀 나가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배가 네, 욕을 많이 먹어서 예. 배가 부르다 뭐 이런 개그였는데요. 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늘에 좀 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안철수 의원님은 정말 어제 오늘 그 취재 기자하고 여러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당내에서 아주 비난이 십자포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국민들 중엔 또 굉장히 박수 치는 분들도 많고. 예. 당내에서도 좀 안 믿었나 봐요. 기코 찬성하리라는 거를. 예상을 아니 참 서운하실 것 같아요. 예. 본인이 그렇게까지 찬성표 던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당 바깥에서 놀라는 것도 그렇지만 당 내에서조차도 아니 이미 다 예고했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비난하나. 근데 네. 그럴 이유도 있고요. 그동안에. 그렇긴 하죠. 근데 아마 안철수 의원은 지난번에 이제 외통위 이상민 위원회 위원장 떨어지신 거, 본인이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아까 마지막에 이제 국민과 멀어진다는 얘기하셨을 때 국민의힘 이번에 상임위 그나마 7개를 챙기면서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없었다는 부분이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항의성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딱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그 그림을 보니까 나름 어떤 게 멋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전에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예.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오랜만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나와 계신 것 같은데 나와 계시죠? 이거 천하람이고요. 저도 사실은요, 민주당 안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답정너 같겠지만요, 천하람 중재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요, 재상배형 특검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성했습니다. 예. 자, 이 21대보다 더 강화된 특검법. 양 변호사님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부분이 좀 특징적인지. 일단 강화됐다라는 건 결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왜 그런지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은 추천권을 대한변협을 거치지 않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하나씩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됐지만 조국혁신당에서 우린 포기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사실상 좀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수사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확대를 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수사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도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요. 이정섭 전 호주대사 어떻게 국외로 나갈 수 있었는지라는 부분, 그리고 특검이 좀 수사를 하는 거 방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던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겠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결과론적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21대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 이후로 계속 사실관계들이 좀 드러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거기서 확대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기왕에 이제 드러난 부분에 의혹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그걸 아예 명문화해서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3자 부분이 변호사시니까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가 특검을 아니면 변호사협회가 임명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가 아니면 야당이 임명하는 것이 더 지명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이분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죠. 뭐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예. 우리가 굳이 수사하고 재판을 분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강조를 하다 보면 대법원장이 그러면 후보 추천했을 경우에는 그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의 수사 결과를 법원의 재판관 판사가 어떻게 가능하면 좀 받아들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가장 중립적인 사람을 추천한다 이 얘기도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특검을 하는 이유가 집권 세력의 검찰이나 공수처마저도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제3자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게 의심스러워서 하는 거면 더 세게 수사할 사람을 찾는 과정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야당이 지명하는 게 원래는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대법원장이 지명하나 변호사협회가 지명하면 근데 변호사협회만 해도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 아닙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그러니까 대한변호사 추천하더라도 그때 4명을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이제 야당에서 2명을 이렇게 좀 그중에서 고르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거고 사실 저는 이 논의 자체가 그렇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지난 특검들 거치면서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막상 맡을 수 있는 분의 그 인재풀이 또 지극히 협소합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차피 이걸 가지고 이 뭐 명분 가지고 싸우는 것밖에는 되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나와 계시니까 직접 한번 여쭤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나와 계시죠? 예, 나오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혜병 특검법 또다시 거부권 쓰신다고 쓰실 거죠? 어떻습니까? 아니 뭐 질문이 뭐 그러십니까? 아니 뭐 쓰실 거라고 워낙 말씀을 퀴즈쇼입니까? 예? 퀴즈쇼입니까? 빠바바빰빰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참 이거 보도에 예. 뭐 대통령실 그 관계자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뭐 권순표 앵커는 뭐 매주 저한테 이렇게 저기 뭐 퀴즈쇼 진행자 마냥 궁금한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원래 앵커들이 궁금한 거 아유, 여쭤보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직접 듣는 게 또 국민들이 직접 듣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그 관계자 입장에 그 나왔지만은 위원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예. 헌정사에 부끄러운 그 헌법 유린을 개탄합니다. 예. 이 대통령실 입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저기 그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 하면서도 그렇고 자꾸 위원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위원 변호사신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니 저는 잘 이해가 바꾸셨습니까 혹시? 아니, 잘 이해가 안 가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설명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추천권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특검 범위를 넓히는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을 넓히는 가운데 박정원 단장이 지금 대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소를 취소를 시키겠다라는 게 또 특검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뺏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꼭 그게 그렇다고 해서 헌법에 그런 것들을 다 일방적으로 검찰만 행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그 영장 청구권 가지고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검사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거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걸 가리키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정도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유린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말은 참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나와 계신데 너무 또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이거는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항명은 명확한데 치상병 외압 의혹은 실체가 없다라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냥 딱 단정을 해버리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법 쪽에 계신 분 입장으로서는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나와 계십니까?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오늘 우리 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후과가 어떨지는 권력을 농단하다가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게 정말
올리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고 이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데요. 그런데 이 원희룡 후보 혹시 나와 계십니까? 예, 원희룡입니다. 예, 원 후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금식이 당론인데 뭘 먹을지 메뉴 대안을 내놓으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까? 예. 우리 당론은 현재 공수처 수사 후 특검입니다. 궤변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질문하시는 겁니까? 혹시 권순평이랑 이 양 변호사도 한동훈 후보 친구입니까? 절친입니까? 풋과의 친구라서 질문도 풋냄새 나고 그러는 겁니까? 예? 무슨 냄새? 풋과의 친구. 한동훈 후보가 풋과일이잖아요. 풋과일 풋냄새 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친구 아닙니다. 예. 일면식도 없습니다. 뭐 진행자는 저기 다른 방송 진행자 친구여가지고 지금 질문했습니다. 저는 뭐 전혀 일면식도 없습니다. 친구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누구 친구입니까? 친구하시기에는 좀 차이가 좀 예. 얼굴이 동안이어서 그렇게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야 대단하시다. 이게 정치인입니다. 이게 경험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익은 과일이신 거구나, 원 후보께서는. 물이 못 익습니다. 고소하세요. 예?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개그입니다. 예. 하여튼 친구 아니시죠? 네, 저도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원희룡 후보님, 오늘 안 가시고 계속 말씀이 많이. 오늘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 혹시 들여다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예.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읽고 무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충격적입니다. 영부인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당대표가 된다면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보나 마나입니다. 이 국민의 의문에 한동훈 후보 답을 해야죠. 예. 참 무시까지 했다고 또 봐야 될지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무시한 거일지 아니면 그냥 한동훈 후보 입장이 또 있겠죠. 먼저 또 단정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서. 이른바 일십인데요. 이건 한동훈 후보 얘기, 본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후보 나와 계시죠? 예. 왜 이 시점에요? 이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한데요.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지난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로 소통했고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예, 점점 똑같아지시네. 점점 한 주 한 주 똑같아지시네요. 저는 풋가일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 한동훈 후보 그동안 많은 말씀 나와서 해주셨는데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이긴 하지만 저도 딱 공감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왜 이 시점에 이 얘기가 나온지 자체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1월에 있었던 일이고 이 시점에 왜 이 얘기인가? 이게 언론인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전당대회가 한참 치러지기는 과정에 이게 툭 튀어나왔다. 어떤 의도가 추정되죠?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과연 이제 대통령실에 어떤 의중이 들어가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에 의중이 들어가 있는지 혹은 아니면 다른 후보들에게서 이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도 약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수백 통씩 문자 하다가 왜 이번에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도도 왜 답장 안 했는지가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이런 논의는 대통령실과 논의하시는 게 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화가 단단히 나긴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점을 전후해서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라는 분석들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제 예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한동훈 지금 후보도 그렇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가깝게 그때는 사적인 업무였을까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래서요. 전혀 사적인 걸로만 그렇게 몇백.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동훈 후보 측에도. 아니란 말씀은 또 못 하시니까 한동훈 후보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나와 계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 아니면 한동훈 후보일 거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가 굳이 먼저 공개할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천하람 또 굉장히 심각한.
아니 이제 대통령 배우자 전당대회에 개입했다고 하시면 심각한 의혹적인데 정말 심각한 의혹적인데요. 천하람 원내대표의 어떤 추정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게 이게 어떤 한동훈 후보가 공개했을 리는 없는 문자 같고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를 이 문자로 공격하고 있으니까 공격하는 쪽에서.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측이나 직접적인 측이나 혹은 뭐 주변에 누가 얘기했는데 누가 제공했었는데 그 제공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 제공했을 거고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은 높은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까지 대통령과 틀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이게 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그게 오히려 저는 관심이에요. 그게 관전 사실. 포인트입니다. 누가 유출했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조국 대표 나와 계세요? 아 여기 나오셨네요. 예, 조국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가 문자를 보냈는데 시쳇말로 일십 읽고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걸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더 격분이 되면 대통령은 자기 앞에 온 한동훈 특검법에 서명을 할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저는 유난 관계는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 양 변호사님. 왜 이분 오늘 안 오실까 궁금한 분 한 분 계시죠? 아, 화내시는 분 계셔야 되는데. 화내시는 분. 소리가 왜 오늘 크게 오셨어요. 보니까 오셨죠? 아니. 딴 분이 오셨네. 목소리 크신 분이. 홍 시장님 안 오셨습니까? 대구에서 지금 날이 더워서. 괜히 김기현 의원님은 괜히 미안합니다. 오셨죠, 봐요.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총선 참패 주범들이 자숙하라는 게 요즘 트렌드. 대세입니다.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전국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거야의 폭주, 야권 성향 언론의 극성, 탄핵 청원의 시작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들로 또다시 광화문 촛불로 가는 서막 같네요. 우리는 스스로 이제 개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두 정신 차려라. 네, 그래 봅니다. 괴멸 이런 말씀을 꺼내셨던 것도 그때도 비슷하긴 한데요. 홍 시장님 그때 당시에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 양 변호사도. 저는 왜요? 제가 왜? 그냥 정신 차려. 그냥 정신 차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님 그 지난주에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미남이라면 셀카 찍어도 되지만 뭐 이러면서 한동훈 후보를 또 어떤 비난하셨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 말씀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 직후에 제가 홍 시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잘생겼다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광화문의 태극기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생겼나요? 사람마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친미안이라는 제가 볼 땐 두 분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아이고 또 왜 갑자기 서울 시민들이 잘생겼죠. 확 던지세요. 마음에도 없는 말씀. 오 시장님도 이렇게 뭔가 좀 주목을 받는 거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태극기 올리겠다. 오 시장님도 굉장히 주목받는 걸 좋아하시죠. 태극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시민들 여러 가지 의견 들어서 결정하실 거죠?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으실 거죠? 제 귀가 보이시나요? 네? 귀. 네. 귀를 더 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비판에는 합리적인 얘기를 또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근데 오 시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깜짝이 몇 분 계십니다. 너 진짜 나오신 줄 알았어요. 오 시장님 가끔 모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오 시장님 연구 친하신가 봐. 이상민 씨가 오니까. 아니 제3자 입장에서 더 모시겠다고 하니까 더 잘생겨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시간 다 됐나요? 오 시장님 모시니까 시간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시장님 안녕히 가세요. 멀리 오셨습니다.